안녕하세요. 다들 어서오세요.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방송이 되었습니다. 아이고야. 다들 오늘 하루 잘들 보냈나요? 차차차. 아이고. 네. 좋습니다. 아, 월요일이라서 다들 좀 힘들고 했을 텐데 다들 하루 잘 보냈나요? 저도 오늘은 조금 이래저래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음. 어제 얘기했던 회사 일도 조금 있어가지고 회사 일도 조금 하고, 음, 또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있어서 그것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네,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좀 오늘 그런 것들 하느라 조금 바쁘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냐, 저녁 먹기 전에 좀 로아 좀 하고, 오늘 로아에서 아까 디코에 열심히 올렸지만, 네, 편린이 우수수수수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우수수수수수수 하고도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니, 보통 이제 제가 그 본캐로 제일 먼저 카돈을 돌아요. 그 시작할 때, 네, 본캐 딱 들어가서 스킬 딱 세 번째 썼는데 쫙콩 하면서 편린이 떨어지더라고. 어이씨, 그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딱 스테이지, 일단 그 스테이지 1 스테이지를 싹 인 다음에 편린을 딱 주웠어. 근데 이제 그 편린 먹으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쫙 하면서 그 뭐가 나왔는지 조금 이렇게 밝은 그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다가 점점 보이잖아요. 근데 숫자가 100만인 거야. 오 하고 봤는데 아차했지. 100만이고 오 한 다음에 아차했지. 골드는 100만이 안 나오는데. 예, 역시나 실링이었죠. 숫자 보고 개 설렜는데 아쉽게도 100만 실링이었습니다. 100만 실링도 사실 많은 거고, 사람들이 100만 실링 개꿀이네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1억 6천만 실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1억 6천만, 대략 1억 6,400만 정도의 실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실링 100만 정도 가지고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1억 6천만. 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많은 거기는 한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모았을까요, 제가? 1억 6천만이라니. 1억 6천. 굉장히 많은 숫자죠. 6천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건데 1억 6천만이라니. 이러다가 2억 찍겠어.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막 엄청 고레벨 보석을 돌린다거나 그러질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포작도 제가 나올 때마다 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모아놨다가 한 번에 털고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팔찌도 뭐랄까, 팔찌는 제가 진짜 욕심은 안 내거든요. 사실 팔찌를 맞춘다는 거는 진짜 뭐랄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맞춘다라는 거지, 가차 하듯이 맞추는 거지. 저는 그냥 팔찌 대충 나오는 거 대충 끼거든요, 사실은. 보통은 저는 그냥 팔찌는 대충 막 엄청 좋은 옵션 붙는 거보다는 그냥 뭐 특허 캐릭인 경우에 뭐 특허나 신속 붙으면 좋고, 치명 모자란 캐릭터는 치명 붙으면 좋고, 거기에 보통 체력 붙으면은 아싸 체력 오케이, 딜러들 몸이 조금이라도 단단해진다 막 약간 이러면서 붙이는 편이어서, 네, 뭐 우월 뭐 순환 막 이런 거는 막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운이 좋게 그 지금 이제 제 본캐, 예, 서폿이다 보니까 되게 잘 붙었어요. 최생도 붙고 특화 붙고 그리고 깨달음 붙고, 깨달음도 되게 좋은 옵션으로 붙어줘가지고 최상업 붙었었나, 깨달음이 상업이 붙었나 최상업이 붙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실 뭐냐, 도화가는 팔찌도 더 이상 굳이 맞출 필요 없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더 좋은 옵션 맞추려면 맞출 수 있는데 그거 오바야. 팔찌에다가 막 팔찌 사느라 페운이랑 막 돈 쓰고 하는 거는 좀 오바라서. 아무튼 그래서 팔찌에는 딱히 돈을 안 쓰는 편이어가지고 실링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돌아요. 보석도 고레벨 보석 많이 안 돌리는 것도 있고, 운이 좋게 좀 빨리빨리 붙는 옵션, 원하는 스킬이 빨리 붙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링을 제가 좀 많이 안 쓴 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로팡맨 하나도 안 굴려요. 그리고 옛날부터 카던이 지금처럼 되기 전부터도 카던이 그래도 일일 숙제 중에 효율이 제일 좋았던 숙제였어서, 그래 가토는 안 돌아도 카던은 다 돌자라는 생각으로 거의 대부분 부캐들을 다 카던을 돌았었어 가지고, 그래서 실링이 많은 것 같아요. 카던 돌면 실링 되게 많이 벌리거든요. 부캐들 전부 다 뭐 본캐 제외하고 부캐들은 막 휴게 쌓아가면서 돌리고 돌리고만 해도 실링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실링 모자란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 하면서 항상. 처음에 저도 1억 찍을 때 와 내가 1억이나 모았다니 이제 좀 실링 많이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딱히 실링 아끼지도 않았거든요. 근데도 어느샌가 1억 6천만이 되었습니다. 네. 계속 쌓여요. 안 쓰니까. 그러니까 안 쓴다라기보다는 크게 쓸 일이 없으니까. 아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굴릴 일 있으면 막 굴리고 막 그러는데도 딱히 실링이 막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쌓이는 수준이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꾸준히 카돈을 많이 두시면 로팡을 굴리실 일이 없을 겁니다. 로팡을 굴리느니 오히려 뭐냐 명파나 돌파석 주는 에포나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성장의 보탬이 되시길. 물론 실링도 성장의 보탬이 되는 거지만 카돈만 돌아도 실링은 솔직히 넘치고 넘칠 정도로 쌓인다. 부캐들까지 다 돌면. 명파는 심지어 캐릭별로 그거잖아요. 명파는 캐릭별로 그게 다 다르니까. 근데 실링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빨리 이제 부캐들도 플래체까지 올려서 플래체에서 명파 먹고 해야 되는데, 플래체랑 볼다이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일단 엘가시아부터 밀어야 되고, 로에는 스킵해도 된다고 치더라도 엘가시아 해야 되지, 플래체 해야 되지, 볼다이크 해야 되지. 대륙을 3개나 밀어야 돼요. 세상에나 끔찍해라. 그나마 플래체는 좀 짧기라도 해. 플래체는 좀 짧게라도 한데 엘가시아랑 볼다이크는 진짜 기니까 스토리도. 그건 언제 밀고 있냐고. 부캐가 몇 개인데. 뭐 물론 하나씩 계속 밀어야겠죠. 이제 부캐들도 레벨업을 하기 시작하면 카양겔도 가야 하고, 나중에 이제 뭐 한참 먼 미래의 얘기지만 나중에 본캐 이후로 키우는 부캐들이 1600대가 돼가지고 상하탑을 가야 된다 그러면 볼다이크도 당연히 밀어야 되는 거니까 플래체 볼다이크 다 해야죠. 그렇게 되면 가급적이면은 카양겔 밀 때 플래체까지는 밀어두는 게 좀 속편한 것 같아. 그래야지 볼다이크 하나 남는 거고. 이제 모르겠어요. 겨울 로아온 이후로 아마 쿠르잔에 대한 이제 대륙 스토리가 새로 나올 것 같긴 한데, 내년 초쯤에 쿠르잔 스토리가 이제 오픈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쿠르잔 대륙도 이제 열리면 좀 쿠르잔도 아마 컷신 대견일 것 같아. 하면은 쿠르잔에 이제 카제로스라는 이제 그 메인 빌런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대륙이 되잖아요. 쿠르잔이. 그것도 이제 대런에 대한 스토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컷신이 굉장히 많은 3보 1컷신이 예상되는 대륙이긴 해서, 아무튼 찬찬히 그쪽도 좀 해나가야겠죠. 부캐들도.
아차차차차차. 오늘은 네 월요일이고 뭐 늘상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은 좀 이제 항상 방송 분위기가 조금 뭐랄까 다들 지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항상 제가 좀 저챗을 짧게 하는 편이긴 해요. 월요일은. 오늘은 뭐 저챗에서 특별하게 할 얘기는 오늘도 뭐 제가 뭐 일하고 뭐 이러느라 크게 무슨 일은 없었는데 아 그거 있다. 저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운전 연수 수업을 이제 받기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비가 많이 올 거라는 뭐 예보가 있다는데 날씨 예보 한번 볼까? 수요일 비, 목요일 비,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비비비비인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사실 비가 많이 오면은 저 같은 초보 운전들이 하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약간 오늘 예약할 때 느낌이 그런 거야. 예약 가능한 제일 빠르게 예약 가능한 날짜가 언제일까요? 그랬더니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가능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목요일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비 올 수도 있는데 싶어가지고 그럼 다음 주는요? 그랬더니만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는 거의 꽉 차 있어요. 되는 날이 없어요. 이러시는 그럼 그냥 수요일 목요일에 해주세요 했어요. 그러고서 했는데 예약을 마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그 시간에 하기로 했던 사람이 비가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취소를 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근데 내일하고 수요일에 거의 뭐 80% 확률로 비가 온다. 목요일은 한 60% 50% 확률이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일단 내일은 비가 올 것 같긴 해요. 오늘도 습도가 엄청 높았거든요. 엄청 습했잖아 낮에. 그래서 아마도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은데 요즘 예보가 나는 그런 것 같아. 막 며칠 비가 계속 올 거다 막 이렇게 예보가 나와. 근데 그러고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 뭐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 정도 비가 빡 오고 나면 그 다음날에 안 오는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2, 3일 계속 비가 올 겁니다 뭐 이랬는데 결국에는 첫째 날에만 비가 좀 우르르 오고 둘째 날에는 살짝 들쑥날쑥 한 다음에 셋째 날은 안 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느낌이 내일 비가 좀 많이 오고 모레하고 글피라 그러나요? 우리 글피라 그러지? 나 갑자기 한국어가 왜 이렇게 헷갈리냐? 글피 모레하고 글피는 아마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뭐 크게 문제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수요일 목요일 아침 9시부터요.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 하는 건데 학원이 저희 집 쪽에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 집에서 뭐 그냥 30분 정도 전에만 출발해도 거기 도착하는데 여유로울 정도? 그래가지고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운전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사는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시길래 어디 살아요? 그랬더니 막 그러면은 어디까지 나오실 수 있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 집에서 거기 걸어가지고 10분? 10분은 아니고 걸으면 15분. 음. 그냥 집 앞에 있는 버스 타고 나가면은 뭐 5분이면 가는 그런 거리여가지고 그냥 거기까지 버스 타고 나가서 아침에부터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4시간씩 총 8시간인데 4시간 4시간 해가지고 운전 연수 받고 그러려고 합니다. 비만 많이 안 오길 바라야죠. 너무 많이 온다 싶으면은 아무래도 좀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안 올 것 같아요. 와도 내일 좀 많이 오고 모레하고 글피는 그렇게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운전 연수 받고 8월이 마무리되면 9월부터는 또 이것저것 좀 일을 하기 위한 또 준비들을 또 이것저것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방송할 때 그 갑자기 막 그 캡처보드가 계속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저께. 왜 그러나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방송하기 전까지도 뒷로아로 숙제하느라 로아 할 때는 멀쩡했거든요 캡처보드가. 근데 방송할 때 갑자기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방송 시작하고 나서 어저께 방송 시작하고 나서 막 먼지가 갑자기 눈에 보인다면서 계속 물티슈로 막 이렇게 책상이랑 여기저기 닦았잖아요. 그럴 때 항상 이제 그 이 캡처보드 관련 그 화면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장비랑 선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먼지가 참 닦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원래 컴퓨터 끄고 다 꺼진 상태에서 들고 닦고 이래야지 되거든요. 들고 닦고 한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상 선을 그냥 다 뽑고 닦은 다음에 선을 다시 꼽아야 돼. 그게 제일 안전해요. 왜냐면 들고 닦고 하느라 또 헐거워지고 뭐 하면은 컴퓨터 키면은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냥 아예 선을 다 뽑고 확실하게 싹 닦은 다음에 선을 다시 꼽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한데 어저께 이제 방송을 킨 상태에서 닦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피해가지고 닦고 살짝 들어서 닦고 막 이런 거야 내가. 그러다가 아마 조금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끄고 나니까 조금 멀쩡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봤는데 또 툭툭툭 끊기는 현상이 있길래 어저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송 끝나고 다른 방송 구경하다가 거기 방종하고 나서 한번 싹 그냥 다시 했어요 세팅을. 그래서 좀 전에까지는 멀쩡했어요. 네, 좀 전에 뒷로마 할 때까지 숙제할 동안까지는 멀쩡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봐야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다크소울이 패드 인식이나 이런 거 자체가 좀 불안한 게 다크소울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하면서 어제처럼 심했던 적은 없었다 보니까 오늘 해보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심하지만 않기를 좀 바라고 있어. 어제 그냥 제가 좀 정비한 거로 이제 그냥 멀쩡하게 작동을 하길 바라야죠. 누님 안녕. 어서 오시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시고요. 어떻게 맘스터치는 맛있게 드셨는감? 네, 우리 이번 커버곡 그 이벤트 당첨자이십니다. 못 찾아 먹고 있다고? 왜?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은 근처에 맘터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일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코로롱 이트. 코로롱 이트면은 오히려 배달 많이 시켜 먹지 않았어? 집에만 격리되어 있으니까 배달 시켜 먹거나. 또 집 근처에 맘터가 없는 건가 설마? 그럴 수도 있지. 어? 코로나인데 격리 안 하고 출근했다고? 출근해서 격리했어? 아무도 내 방으로 들어오지 마. 나 코로나야. 나 혼자 일할 거야. 격리가 의무가 아니라서 이제. 하긴 뭐 요즘 코로나들 뭐 그냥 걸리면 감기처럼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독감처럼. 근데 좀 그렇긴 해. 아무리 증세가 이제 많이 완화가 됐고 약 먹고 하면 이제 충분히 낫는 병이라고는 하지만 감기는 아니니까. 폐렴이잖아 폐렴. 어쨌든 코로나는 폐렴이니까. 좀 그렇긴 해. 전염성도 강하고. 어차피 나는 내 작업실 따로 좋겠다. 나도 별도로 나만의 작업실이나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뭐 물론 나는 내 방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내 작업실이 또 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랄까. 나만 작업하고 있고 나만의 공간이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느낌이거든. 근데 또
일을 하는 종류에 따라 그럴 수 없는 경우들이 더 많긴 하죠. 보통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 팀업으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일이 많아져. 그렇지. 회사에서 너를 위한 너만의 공간을 주겠다. 대신에 일을 많이 해야지. 너의 업무상의 편의를 봐줄 터이니 업무를 많이 해라잖아.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야.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 업무 능력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너만의 업무 공간 편의를 봐주고 너가 업무를 더 많이 해라. 그런 거지. 나만의 공간 이꼴 그 공간 일거리 가득. 정답입니다. 근데 나는 그래 나쁘지 않다고 봐. 어느 정도 내가 이 일이 내가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그런 류의 그런 종류의 일이고 그만큼 나의 능력이 인정을 받고 일을 그만큼 많이 하는 대신에 돈도 그만큼 많이 번다면 나만의 작업 공간을 갖고 일거리를 좀 많이 받는 게 나는 차라리 나은 것 같아. 또 약간 뭐랄까 누인처럼 직급이 좀 있으면 이제 또 그런 게 불편하지도 않으니까 약간 내 방에 오는 거를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어려워하는 거지. 불편하다기보다 어려워하는 거지. 과장님 혹은 부장님 문을 내가 열어도 되나? 똑똑똑똑 막 이러면서 아무도 어려워하지 않아. 그거는 뭐 또 그건 나름대로 또 좋은 거 아닌가? 그 또 어렵지 않은 상사랄까? 나한테 일 던져주라고 즐겁게 온다고. 아이 부하 직원들은 그러진 않잖아. 상사들이 보통 이렇게 일을 던져주려고 오는 거고. 응? 직원들이 무슨 일을 던져? 아, 뭐 그런 거야? 부장님 컨펌 해주세요. 부장님 저 이거 봐주세요. 부장님 저 똥 쌌어요. 제 똥 치워주세요. 막 보통 그런 거지. 그러면 부장님 저 똥 쌌어요. 제 똥 치워주세요. 큰일 났어요. 모자님 배야 어서와요. 들어와서 자리 앉으시고요. 개웃기네. 그 회사에서 이제 일할 때 본인만의 작업 공간이 있으신 분이신데 이제 다들 나한테 일을 던지러 내 방으로 즐겁게 찾아온다고. 상사가 아니고 이제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보통 그런 케이스다 이런 거지. 컨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똥 쌌어요. 요 세 개지.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지? 부하 직원들은 언제나 약간 그런 게 있죠. 아, 사수. 그러니까 이제 저도 회사 일했을 때 제 부사수 개념이신 분이 있었어요. 부사수 개념의 그 직원분이 있었어. 맨날 저한테 그러니까 사실 그분하고 저하고 일하는 타입이 참 안 맞았었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분이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되게 착하고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해요. 근데 너무 진중해. 제 입장에선 그렇게 느꼈어요. 너무 진중해. 그리고 너무 뭐랄까 착해. 근데 이게 인간 대 인간? 친구 관계라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난 관계였으면 아마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더 좋아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그런 타입을 만나니까 답답했어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뭐랄까 진중하고 되게 꼼꼼하고 세심하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다 좋은데 너무 과해. 어. 그, 예를 들면은 땡땡씨 이거 처리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부사수니까.
제 부사수니까 땡땡씨 이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으니까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하고서 이제 제가 한 일에 마무리를 이렇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 마무리를 맡기면 일단 첫 번째, 그치, 진중한 거 좋은데 기한에 맞춰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뭐 내가 그렇게 주는 일이 뭐 기한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처리하면 끝나는 일이랄까 그런 건데, 이미 기한은 제가 맞추고 넘긴 건데도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 원래 또 있기는 하잖아요. 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 이제 본인 머릿속에서 끝이 안 나니까 내가 그 넘긴 일을 처리를 못 하는 거야. 그게 이렇게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일이 많아지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인데, 내가 준 일이 뭐 별 대단한 게 아니거든. 예를 들면은 그거 파일 처리해가지고 파일에 꽂아두세요 라던가 지금 메일로 파일 보냈으니까 거기에 본인이 그 작성한 내용 붙여넣기 해가지고 저하고 누구한테 누구 뭐 부장님한테 같이 보내주세요 이거야.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또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내 부사수로 일하면서 나하고 같이 일하면서 내가 내려준 일, 그리고 자기가 내 부사수로서 자기 부사수로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부사수로서 해야 될 일도 많아 죽겠는데 내가 자기한테 일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좀 안타깝지. 그럴 때 보면 안타까웠지. 내가 저번에 이 얘기 아마 방송에서 했었을 거야. 그때 한번 진짜 어이가 없었던 거. 그 막 거래처하고 통화할 때, 그러니까 그 돈 넘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거래처 쪽에서 이제 좀 태클을 거는 거야. 아니 이때까지 입금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아직도 그게 입금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도 돈을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고, 우리랑 그 제가 일했던 회사가 좀 특이한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쪽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늦어지니까 이제 좀 답답한 거지. 저는 사실상 뭐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 뭐 바로 못 드리는 건 좀 죄송하지만 이거 저희 몇 번 이렇게 하시면서 아시지 않냐. 그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라. 죄송하다. 이게 유도리 있게 잘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냥 잘 얘기하고 그리고 넘어가면 돼. 사실 뭐 그쪽에서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근데 이제 그쪽에서 태클을 거니까 자기도 답답한 거야. 매번 그런 소리 자기가 듣는 것도 싫고, 또 거기랑 또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아니 또 아직 돈을 안 주셨으면서 다음 일거리를 주시면 어떡해요, 막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답답할 거 아니에요. 걷다 대고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고 있는 거. 아, 그 얘기를 잠깐 하는 것도 아니고 한 5분 10분 동안 전화를 붙잡고 그래서요 진짜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저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좀 그런데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5분 10분을. 공감 능력도 좀 적당히 공감을 해야지. 5분 10분째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야, 그건 공감 능력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짜증나는 거를 거기다가 같이 하소연하고 있는 거야. 그쪽이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에 나도 힘들어요 라고 그쪽하고 같이 하소연을 해제키고 있었던 거지 5분 10분 동안. 진짜 나랑 과장님이랑 둘이서 한 5분쯤 됐을 때 둘이 눈이 마주친 거야. 그 과장님은 나하고 항상 손발이 잘 맞던, 나랑 케미가 아주 좋았던 분이신데 둘이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과장님이 나한테 절레절레 이러는 거야. 고갯짓으로 절레절레. 그 내가 한숨 푹 쉰 다음에 하고 끄덕끄덕 한 다음에 잠깐 봤어 이러고 내 일을 멈추고 전화하고 있는 그 뒷모습, 그러니까 제 옆에 과장님이 앉아있었고 과장님 뒷자리에 제 부사수가 앉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사수의 그 전화하고 있는 뒷모습을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 언제까지 하나. 제가 그렇게 쳐다보고 나서도 한 1분 이상은 한 거예요, 더 그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그러니까요. 막 이러길래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땡땡씨 뭐 해요? 이랬더니 막 에? 하고 날 쳐다보는 거야. 이런 다음에 전화기 달라고 여기 어디죠? 그랬더니 막 네 그러길래 받아가지고 아 네 저 누구누구 대리입니다. 그래서 막 아 네네네 그 입금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막 네네네 아 지금 그거 저희가 어떻게 됐는데 예, 뭐 급하신 거 알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상황이 그러니까 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요번 거 해주시고 제가 저희 사장님한테 한번 다시 얘기해가지고 더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할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요번 것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전화를 딱 끊었어. 또 끊었어. 그러고 나서 답답해가지고 땡땡씨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 일하는 거 바쁘잖아요. 어? 뭐 그 사람하고 같이 서로 넋두리를 하고 있어. 어? 지금 이게 우리가 그리고 어차피 돈 주는 입장이고 거기도 우리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돈이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 그러면은 사장님한테 빨리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가서 또 일해달라고 했더니 돈 안 줘서 못 하겠단다. 빨리 돈 보내라라고 사장님을 협박을 하든가 어? 뭐 강단 있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유두리 있게 잘 얘기하고 넘기든가 그래야지. 뭐 몇 분째 거기서 넋두리를 하고 앉아있냐고. 대박. 아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또 나한테는 버럭 화를 내는 거야. 참고로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버럭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짜증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아니 대리님한테 짜증을 내는 게 아니고요. 막 이러길래 이마집 진짜 나와봐요. 불러내가지고 그냥 얘기를 거기서 이제 툭 까놓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일을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착하고 다 좋은데 일하는 데서 그런 식으로 일할 필요 없다고. 제발 좀 거기서도 막 결국에 막 알겠다고는 했지만 제가 그만둘 때까지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죠. 음. 나이만 많은 능력 없는 부사수 답답하지. 할만하니다 진짜. 그 사람 결국에 그 이후로도 나 그만둘 때까지도 되게 이제 나한테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내가 뭐 자기한테 일을 내린다고 생각하고 막 맨날 자기한테 막 내가 막 뭐하러 그러고 있냐 막 그런 얘기하고 막 둘 다 담배는 폈거든요. 데리고 나가서 담배 피면서 막 내가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어린데 막 그런 얘기 하니까 또 기분 나빴겠지. 그래서 나한테 약간 억하심정 같은 게 되게 많았었어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내가 그만두고 내 뒤에 나보다도 또 나보다도 또 2살인가 어렸던 여자 대리가 한 명이 들어왔었어요. 한 살인가 2살 어렸나? 어쨌든 저보다 한두 살 어렸어요. 많이 어린 건 아니었고 저보다 한두 살 어린 여자 대리가 한 명이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력직으로 데리고 온 거죠. 저 나가고 나서. 와가지고 그 사람의 사수가 돼서 하는데 좀 이제 흔히 말하는 그래 회사에서 서로 똑부러지게 일하는 건 좋은데 말은 싸가지 있게 하자라는 약간 그 타입 있잖아요. 이게 몰라 자기는 그게 되게 똑부러지고 회사니까 일을 딱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말을 좀 싸가지 있게 하자라는 약간 그런 타입이랄까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온 사람이. 그랬더니 이제 몇 번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일하는 중에. 저는 이제 일을 그만두고 그때 당시에 이제 유학 나갈 준비하면서 막 어학원 다니고 얄랄랄라 이러면서 막 예 어학원 재밌어 막 이러면서 막 다니고 막 이러고 있었을 때였거든. 어학원 끝나고 막 어학원 친구들이랑 막 이태원 가가지고 막 외국 음식 막 이러면서 막 맛있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러던 시기였거든 나는 그때. 근데 막 바깥에서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한 번인가 2번 받았었어. 왜요? 그럴 때 막 뭐 이거 뭐 저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 같은데 막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아시는 예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막 아니 근데 그 새로운
그 누구누구 대리가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어쩌고저쩌고 태클 건다고. 어쩌라고? 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그러면 하자는 대로 해요 그랬더니, 아 근데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해오던 게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아, 사장님하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막, 아 사장님은 무조건 그 대리가 하는 대로 하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되죠 그랬더니 막,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러길래, 저 지금 뭐 하느라 바빠요 끊어요 하고 끊었어. 아 너무 얼탱이가 없잖아. 아 나한테 왜 얘기해 그거를. 그리고 이제 전화 그렇게 한 두 번 받았나? 한두 번 받았던 것 같아. 그 두 번째 정도 받고 나서 그 뒤로는 그런 전화가 자꾸 오는 게 막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나한테 하니까, 나 관련도 없는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받기 싫어서 아예 안 받았어. 아예 안 받았어. 그러다가 언제지?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나 봐요. 제가 그만두고 아니다. 두 달? 두 달가량 지났나 봐. 두 달가량 지나고 나서 이제 저는 몰랐는데 그날 회식이었나 봐. 회식이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 나랑 친했던 그 과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에 그리고 받았더니 막, 베니들이 잘 지냈어요? 막 이러면서 좀, 아 잘 지내시죠 과장님? 그래서 요즘 뭐저저 그럴 때 막, 아 오늘 회식이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잘 지내죠? 막 이러다가 뭐 그냥 인사 전화한 거였어. 그러니까 그 팀에 그 제 부사수만 좀 저랑 약간 그런 트러블 아닌 트러블이 있었던 거지. 팀은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 좋았거든요. 다들 잘 손발도 잘 맞고, 그 부사수도 제가 시키는 일 잘하는 편이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시켜서 일을 하면은 잘하는 편이었고, 그러니까 서로 손발은 잘 맞아서 팀 분위기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막 근데 막 갑자기 이제 전화하다가 다른 사람들도 인사한다고 전화 받다가 그 제 부사수였던 그 사람이 전화 받더니 막, 아 베니님 잘 지내시죠? 막 이러는 거야 지금. 아 네 누구님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막 갑자기 막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막, 아 진짜 베니님이랑 일할 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술주정을 부리는 거야 또 거기서. 홀리 쉣. 그래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또 나한테 막 약간 술주정 아닌 술주정을 하는 거지 거기서. 그래 보다가 또 이제 과장님이 전화를 뺏었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과장님이 전화를 뺏어가지고, 아 님 누구님이 술을 많이 마셨나 봐 말면서 얘기하길래, 아 그런 거 같네요. 그때 막뭐 요즘 그 여자 대리님 많이 힘든가 봐요. 그럴 때 막, 아 좀 말투가 그래서 누구님이 좀 힘들어해요. 그래가지고 좀 안 맞는 그 딱 얘기만 들어봐도 성격이나 뭐나 좀 안 맞나 보다 싶네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아,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이러고서 이제 전화 끊고, 그 다음에도 또 연락 왔는데 또 안 받았지. 왜 받아 그거를 나한테 왜 전화를 하냐고 도대체가. 난 아직도 그 사람이 참 여러 부분에서 좀 답답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만 아니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 근데 나 퇴사한 뒤로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찡얼거리는 거는 진짜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물론 나도 어느 정도는 알겠어. 그 새로운 여자들이랑 그 사람이랑은 결이 너무 안 맞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과장님한테는 이제 자기가 직급이 낮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리고 또 과장님이 일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과장님도 일을 잘하니까 과장님한테는 함부로 못하는 거고, 과장님의 부사수였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있고 제가 그 다음이었고 제 다음으로 제 부사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과장님 부사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장님 부사수도 저보다 한 살 많았었어요. 근데 그분도 일 되게 꼼꼼하고 잘 하시는데 그분은 단도리를 잘 치는 타입인 거예요. 애 아빠고 딱 똑 부러지는 타입이야. 근데 성격도 좋아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그쪽하고는 잘 지내는 거예요. 똑 부러지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 똑 부러지네? 그러면서 막 일 딱 하면은 딱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안 돼요 라고 딱 얘기를 하고 막 이런 타입이니까, 이 사람 똑 부러지네, 일 잘하네, 약간 이렇게 느낄 관계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근데 내 부사수였던 사람하고는 완전 결이 다른 거지. 딱 말만 들어도 다르잖아 지금.
서로가 얼마나 싫었을까 일하면서. 참 답답하더라. 보기 안타깝더라고. 답답하다. 그거는 이제 답답한 게 아니지. 내가 답답할 이유는 없고 안타깝더라고. 제 부사수가 저도 참 답답한 부분들 때문에 뭐라 하고 얘기는 했지만 사람 좋고, 그래도 일을 딱 시켜서 하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일은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조금 느리게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일을 이렇게 확 처리해가지고 좀 잘못되면 나중에 플랜 B로 대체해, 약간 이렇게 일하시는 스타일 분들한테는 되게 느리고 답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A로 하기로 했으면 A로 끝장을 보는 타입이신 분들한테는 어떻게든 A로 일을 마무리를 해내고 꼼꼼하게 빠지는 거 없이 잘하니까 또 마음에 들 수 있는 타입이거든. 사실 일을 못하는 타입은 아니었어. 답답하고 느린 거지. 근데 나는 느린 것까지는 참았는데 그런 답답한 부분들은 내가 안 참아줬던 거고. 난 느린 것까진 그래도 참아줬던 것 같아. 근데 답답한 거 안 참아줬어. 야, 내가 제일 황당했던 게 있거든, 그 사람한테.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그날 그 사람이 부산에 있는 호텔 어디로 출장을 가는 거였어요. 부산 모시기 호텔로 출장을 나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출장 나가기 전에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사실 그렇잖아요. 막 이래저래 하니까. 아마 이렇게 하다가, 뭐야, 그 부산 출장 건 외에 그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라지만 제 부사수라는 얘기는 저하고도 관련된 업무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하다가 뭐 이거는 누구 씨가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닝구님 어서오세요. 배아배아 들어오세요 앉으시고요. 에르웬님 어서오세요. 첫 채팅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스멜님 안녕. 어서와요. 그래서 뭐였지? 그래가지고 부산 출장 내려가기 전에 원래 본인이 맡고 있는 다른 일 때문에 내가 이거 한번 전화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넘겼어. 근데 이제 자기 출장 가야 되는데 막 준비하고 뭐 할 것도 많은데 내가 일을 또 내렸다라고 느꼈나 봐, 그거를. 그래가지고 내려갈 때까지 그거를 안 한 거야, 결국에는. 내가 중간에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말이 없길래, 전화도 안 하고 있길래, 거기 전화해봤어요? 라고 이렇게 모른 척 물어봤다 임마. 아니요 아직요. 그래가지고 전화 한번 해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확인하면은 여기 일은 이제 사장님한테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러고서 말았는데 또 1시간이 지나도 안 해. 그래가지고 아까 그 전화해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대 막. 지금 저 바빠가지고 못했다고. 그때 막. 그 전화해가지고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랬대 막. 근데 자기가 바쁘다고 이제 생색을 내는 거지.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그냥. 내가 전화하고. 그러니까 뭐 솔직히 나는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뭐 나도 그때 조금, 나도 어떻게 보면 좀 못되게 군 거야. 그냥 내가 애초에 그냥 내가 했어도 돼. 근데 원래 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한 거였는데, 나는 사실 그 사람의 일을 종합해가지고 보고 올리는 단계였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냥 바쁜 거 알고 나도 마음 좋게 그냥 해주면 된대. 나도 좀 못됐지. 답답하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가 됐던 거긴 한데, 아무튼 결국에 내가 전화한 다음에 보고 올리고 부산 내려간다길래 그럼 제가 전화했으니까 하시면 되고, 부산 가시기 전에 요거 정리된 거 확인하고 그거 확인만 하고 내려가시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보냈어. 그러고 나서 퇴근하고 이제 뭐였지? 그날 아마 제가 지휘하는 날이었을 거야. 저녁에는 또 그냥 지휘하러 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 지휘 끝나고 집에 갈 때쯤이었나 보다.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랬더니 뭐 지금 이제 부산 도착해서 뭐 정리하고 준비 끝내놓고 마무리됐다. 내일 이제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쉬시라고. 그랬더니 막 갑자기 나한테 이제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베니 대리님 이거 그 아까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저한테 왜 자꾸 일을 내리면서 시키시냐고. 제가 일을 내려서 시켰다고요? 그랬더니 막 네 저한테 베니 대리님이 하실 일인데 저한테 시키시잖아요 이러는 거야.
뭐 시켰는데요? 그랬더니 막 아까 그 전화하라고 했던 그 건을 얘기를 하는 거야. 가지고 그거 원래 제일 아니잖아요. 그때 막 아니 결론적으로는 결국에 베니 대리님이 그 정리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본인이 매니저잖아요. 그 일에 사장님이 본인을 그거 매니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거 매니저시니까 저하고 관련된 일이니까 제가 종합 보고를 해서 올리는 거죠. 누구 씨가 내 부사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리는 거지. 그때만 또 이제 막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 확인하는 전화 그거 때문에 제가 부산 출장 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출장을 가라는 건지 일을 하라는 건지 제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알아서 하세요. 왜 자꾸 그거를 나한테 뭐 불평 불만을 하는 거냐고. 본인 할 일이니까 본인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해준 것 뿐이고 그거 전화해가지고 잠깐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음. 나만 답답한 거야? 아니 나도 답답했어 그때 당시. 근데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참 일할 때 좀 어떻게 보면 일할 때 참 정내미 없게 구는 타입이기도 해서 저도 T라서 일할 때는 완전 T라 좀 정내미가 없어가지고 좀 이해를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냥 조금 지금 이제 일을 하지 않는 마인드 F 마인드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래 바빠 보이는데 내가 전화하지 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좀 그랬던 거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본인이 매니저인 본인 담당의 일이니까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본인이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됐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보고를 올리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거를 내가 확인을 물론 할 수 있죠. 확인하고 내가 알려주는 것보다는 본인의 일이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나한테 보고를 올려주면 나도 보고를 올리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하고 되게 그 뭐랄까 보고책에 있는 그런 회사의 상하관계를 둔 그 관념 안에서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사실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 조금 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이 없기는 한데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게 회사 일이 그치? 회사 일은 그게 정석이니까 원래 그렇게 딱딱딱 올라가는 거잖아요. 팀원이 일을 한 거를 대리들이 정리를 하고 과장 부장한테 올리면 부장이 사장한테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조금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보니까 부장님은 안 계셨었고 저나 과장님이 각자 맡고 있는 분야를 부서서 한 명씩 데리고서 일을 한 다음에 다이렉트로 사장님한테 보고를 올리는 체계였거든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나하고 하는 그 업무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또 전체 팀으로서 한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과장님한테 드리면은 과장님이랑 회의해가지고 과장님이 마지막에 올리고 제가 통역하고 그러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진짜 나랑 과장님이랑 일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어. 둘이 일도 알아서 잘 하고 둘이 손발이 잘 맞는데 자기한테 딱 약간 나랑 과장님이 둘이 손발이 잘 맞고 우리 둘 다 성격이 그랬거든. 사장이 하자면 하는 거지 뭐. 그래 좀 더럽고 제사에서 맞춰주자 하고서 사장이 하자는 대로 손발 맞춰서 해주니까 사장이 되게 좋아했었죠. 뭐가 됐든 체계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걸 부사수가 왜 자기한테 시키냐고 하는 건 잘못된 거지. 그냥 뭐 그냥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약간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같은 데서 일하면은 되게 예쁨 받았을 거야. 어, 아닌가? 꼰대 문화에서는 예쁨 받았을 것 같아. 꼰대 문화에서는 예쁨 받았을 거고 일 처리는 느리다고 욕 먹었을 거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했던 이유는 그 꼰대 문화 안에서 박혀 있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게 아니었거든요. 조금 많이 많았어요. 한 8살인가? 8살인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류의 그 불만이 있었을 거야. 어린 놈이
어린 놈의 자식이 막 약간 이런 거. 그게 있었을 거야. 그 정도 많은데 이철 그따위에. 그치. 좀 답답하지. 음. 심지어 그게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내 나이가 나오는구나. 그만 얘기하자 우리. 깜짝 놀랐네. 이렇게 얘기하면 내 나이가 나오잖아. 큰일 날 뻔했잖아. 오늘 홍초 잘 탔는데? 제가 여름에 덥고 하니까 홍초랑 소주랑 얼음이랑 물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타놓고서 마시면서 하거든요, 방송을. 오늘 비율이 맛있는걸. 난 이 지금 마시고 있는 잔이 그 호프집 가면 500 시키면 주는 그 500잔 있잖아요. 500 유리잔 그거거든요. 뭔가 들어가면 안 될 게 있는데 음주 방송. 에이 무슨 소주 한 컵 정도 들어가는 거. 한 잔. 그 소주잔 한 잔 들어가는 건데 뭐 500잔짜리인데 이게 나 아직도 그게 기억나. 옛날에 한 언제였지? 아무튼 옛날에 어느 호프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원래 자주 가는 동네도 아니었고 일 끝나고 나서 집 가기 전에 도저히 안 되겠다. 맥주 한 잔 먹고 가자. 그래서 아는 동생이랑 같이 맥주집에 들어갔던 거야. 근데 갔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 여름날 그 호프집에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아무도 없지?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막 그 안쪽 테이블로 들어가는 그 복도 같은데 이렇게 박스가 나와 있는데 이 500잔짜리들이 박스에 담겨서 이렇게 가득 이렇게 몇 박스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랬더니 막 사장님이 갑자기 안에서 주방 쪽에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나오시길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장사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네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넉살이 좋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500잔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가게 닫아요. 에? 홍보할 때 원래 업체에서 미친 듯이 돌리는 건데 그게 가게 밖에 나와 있으니까 나도 놀란 거지.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저희 가게 닫아요. 그러죠. 그 혹시 가져가셔도 돼요?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가져가도 된다고요? 이럴 때 어차피 업체에서 준 거예요. 그냥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야. 가지고 네? 이러고서 와 이러고서 동생이랑 500잔 두 잔씩 자기 가져가지고 가방에다 넣었어.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한 잔은 전에 가져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깨졌고 하나만 남았는데 그 남은 하나를 지금 이제 평상시에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잘 쓰고 있다. 보통 맥주는 집에서 먹으면 캔 맥주를 먹으니까 딱히 맥주를 따라 먹진 않는데 뭐 이런 홍초 같은 거 섞어 먹거나 하이볼 만들어 먹거나 그러면 여기다가 타 먹으면 양도 많고 아주 좋아요. 술 얘기하니까 생일 선물 술 받는 사람 있냐? 있지? 나도 받은 적 있는데? 2명한테 술 선물로 받은. 누님은 좀 이미지가 강력하게 좀 있잖아 그게. 우리 샤운 누님 생일이라고요? 술? 저기요? 뭐 그냥 말이 그렇단 거지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지. 웃자고 하는 소리. 그뭐 진지하게 그 얘기를 했겠어 내가. 웃자고 하는 소리지. 근데 나도 술 좋아하고 하니까 술 선물 받은 적 많진 않고 한 몇 번 있어 몇 번. 일단 처음 성인 되고 한 1년 지나고 나서 생길 때 술 선물 받았었고
어,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술 선물 받은 적 있고, 그 오페라 같이 했던 선생님이 나를 되게 예뻐해 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한번 사주신 적 있고. 너님 나중에 실제로 보여. 에뿌뿌뿌뿌뿌, 에뿌뿌뿌뿌. 독일 독일에서도 술로 선물 받은 적 있어, 생일 선물. 독일에 있을 때는 사실 친구들 같이 이제 알고 지내고 같이 이렇게 자주 술도 마시고 연습도 같이 하고 했던 동생 친구들이 있었는데, 내 생일날 친구가 야 특별하게 뭐 할 건 없고 나 베를린 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치킨이랑 사갈게 이러더니 막 KFC에서 치킨 사오고 맥 그 뭐였지? 무슨 좀 특이한 맥주 같은 걸 사왔던 거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술 받았었어. 그 나도 술로 생일 선물 해준 적 몇 명 있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음. 비싸지 않은 그냥 양주 같은 거 한 뭐 3만 원, 5만 원 선에서도 살 수 있는 양주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사준 적도 있고. 아니면 와인. 음. 아는 동생 중에 와인 되게 좋아하는 친구 있어서 그냥 뭐 적당한 와인 같은 거 한번 선물해 준 적 있고. 나 독일에서 돌아올 때도 그, 그 다음, 나 독일에서 돌아온 다음 주에 그 친한 그 동생이 생일이어가지고 독일에서 돌아오는 길에 양주 하나 사가지고 왔었어. 어. 9병들이 샘플러 하나랑 금 들어있는 술 하나. 금 들어있는 술? 오, 그거는 좀 독특하다. 비싼 건가? 금 들어있는 술? 뭐 이렇게 금가루 같은 거 뿌려져 있는 그런 술인 건가? 왜 참치집 가면 그런 거 해주잖아. 참치집 가면 금가루 이렇게 뿌려가지고 해주잖아. 아, 그거구나. 그 뭐냐, 취향을 그 선물, 그 생일 선물로 취향을 아주 잘 맞춰서 잘 챙겨줬네. 좋네. 난 약간 생일 선물 같은 거는 뭐랄까, 사실 선물 고르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이 좋아하는 먹을 거나 뭐 그런 거 사주는 것도 난 좋은 거 같아. 어차피 물건은 또 이제 취향이 갈릴 수도 있는 거고, 정말 필요한 거를, 내가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가 뭔지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사람이 좋아하던 먹을 거 아니면 술, 그런 거 사주는 것도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음. 뭐 물론 한두 사람이 아니고 다 나한테 생일 선물로 술을 사줬다. 아, 내 이미지가 여기까지. 평상시 좋아하는 먹을 거, 술. 근데 사실 그렇잖아. 음. 그렇지. 보통 저도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밥 한 번 먹자, 뭐 이렇게, 그게 진짜 그냥 인사치레 밥 한 번 먹자 말고 진짜 약속을 잡는 밥 한 번 먹자 있잖아요. 야 우리 진짜 밥 한 번 먹자, 며칠 날 시간 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할 때, 그러면은 이제 솔직히 저는 그때 술 마실 생각해요, 그냥. 응. 아 그래 보자 얘기하고서 언제가 좋아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뭐 이때쯤 괜찮아 그렇게 얘기가 되면 그냥 뭐 먹을래 하면서 약간 술 마실 생각하고 메뉴 고르는 편. 음 그래가지고 막 제가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소주에 좀 약하니까 고르는 메뉴가 소주 안주 메뉴다 그러면 이제 슬쩍 돌리죠. 야 나 소주는 못 먹어 그러면은, 그랬더니 아 왜 그러면은, 아 나 다음 날에 뭐 있어 그러면 이제, 야 우리 맥주에다가 치킨을 먹든 피자를 먹든 뭐 그런 거 먹자.
이러면 그럼 소주 마시자. 아 싫어. 남자 새끼들은 꼭 그래. 남자 새끼들 꼭 그래. 나 다음 날에 일 있어. 소주는 좀 힘들어. 그럴 때만 그래 그럼 소주 먹자. 개새끼야. 나 다음 날 일 있다고 힘들다고. 그래 그럼 소주 먹자. 개새끼야. 귓구녕에 소주를 막아버린다. 말해서 막 맨날 그런데 소주 싫으면 말아줄게. 아이 소주 들어가면 그냥 다 똑같아 나는. 그러니까 소주보다 소맥은 맛있어요. 맛은 소맥이 더 맛있지. 소주는 맛이 없고 소맥은 맛이 있는데 마시고 나서 다음날 힘든 거는 매한가지야. 결국 소주 들어가면서 매한가지로 힘들어요. 소맥 9대1 맛있다고? 소주 9에 맥주 1인가 설마? 에이, 그게 무슨 소리요? 맛없어. 나는 딱 그 소주 소맥 먹을 때 딱 그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글라스 잔 있잖아요. 글라스 잔. 글라스 잔에 소주 잔 반 잔 정도를 따라요. 소주 잔 반 잔 정도의 소주를 따르고 그리고 이제 맥주를 그 각각 그거 있어. 그 글라스 잔이 카스에서 준 글라스 잔이면은 카스의 그 C 끝나는 자리까지 맥주. 테라는 이 역삼각형 모양 안에 테라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삼각형하고 테라라는 글씨하고 그 이렇게 겹치는 부분 딱 도달할 때 거기까지. 그리고 하이트가 높이가 그게 어디였더라? T 밑이었나? 하이트 HITE에서 T 밑이었나? 대충 높이 그 정도야. 거기까지 따라. 소주 반잔에 딱 그 정도. 그래서 원샷 딱 내리면은 제일 깔끔하고 맛있어 그게. 그게 무슨 소맥이냐니. 그게 소맥이지. 술은 뭐랄까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고 기분이 좋게 먹어야 돼. 기분이 좋은 게 과해져서 꽐라가 돼버리면 안 된다고. 물론 저도 꽐라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꽐라가 되는 거 지양하죠. 사람이 술 먹고 꽐라가 되면 안 돼. 나를 소주를 먹이고 노래방 데려간다고? 정말 평상시에 내가 하지 않는 짓들만 시키려고 하네. 소주도 잘 안 먹고 노래방도 잘 안 가는데. 과거를 잊은 건 아니지. 과거? 그 노래방. 그때 내가 꽐라였잖아. 내가 꽐라였잖아. 그때 완전 꽐라가 된 상태였음 이미. 꽐라가 된 상태에서 노래방에 들어가서 노래방에 들어갔는데 강우 형이 방송을 킨 거지 그때. 그치. 외장 하드에 그걸 갖고 있다고? 그걸 왜 갖고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그런 걸 왜 갖고 있는 거야? 내 객관라의 모습을 왜 갖고 있는 거지? 삽니다라뇨. 닝구님. 오이 닝구 무슨 소리야? 안 된다요. 희귀 영상은 수집하는 거랬어. 그때 나 진짜 많이 취했었는데. 그때도 술을 먹었을 때 소주랑 막 뭐랑 해가지고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이미 거의 취기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꽐라가 돼서 막 해볼래 하고 날부라지는 게 아니고, 그 머리 끝까지 취기가 오르면 제가 그 제 흥이 넘쳐나는 그 텐션을 감당을 못해요. 그 텐션을 감당을 못해서 막 약간 이렇게 되거든. 그 상태로 노래방에 간 거야. 갑자기 노래방을 가자 그래가지고 그 노래방에서 또 맥주랑 막 이렇게 까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그때 같이 갔던 이제 그 형도 방송을 그때 당시에 하던 형이어가지고 그 형이 갑자기 방송을 핸드폰으로 킨 거지. 하지만 평소 같으면 방송은 좀 이러거나 아니면 방송에 내 모습이 안 나오게 잘 숨어서 노래만 부르고 이랬을 텐데, 이미 텐션이 막 머리 끝까지 터져 올라가지고 막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던 상태였으니까 막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나 아직도 나는 그래도 그때 필름이 끊기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잘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 레몬, 그때 같이 갔던 동생이 레몬을 불렀어요. 레몬을 불렀는데 그 전부터 제가 방송에서도 막 얘기했던 건데, 레몬 듣다 보면은 그 뒤에 깔려 있는 그 비트랑 이렇게 깔려 있는 그거 안에 왁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내가 레몬 중간 중간에 계속 왁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내가 방송에서도 내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그런 소리가 어딨냐고, 뭔 그런 소리냐고 그랬는데, 내가 들려줘 그래서 레몬을 내가 들려줬었어 그 소리를. 그때 애들이 그랬더니 막 이제 레몬 들을 때마다 저 왁밖에 소리가 안 날 것 같아, 그것만 들릴 것 같아, 애들이 막 이랬었거든 방송에서. 그런데 근데 노래방을 갔는데 나는 이미 꽐라가 돼가지고 막 흥이 막 미쳐 날뛰고 있는데, 그 동생이 레몬을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레몬이다 이러고서 이렇게 그 노래방 그 소파에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그 꽉 나오는 순간마다 왁 왁 네 이러면서 그때 그때 내 방송 보던 애들이 다 절레절레 이러면서 막 교수님 제발 차라리 주무세요 교수님 이러면서 왜 저러시는 거예요 제발요 교수님 이러면서 막. 우리 안지 오래됐구나. 그치. 2020년이지 그치. 어 내가 2020년에 방송을 하고 21년 초까지 한 다음에 이제 공부한다고 쉬었었으니까 그 2년 가까이, 뭐 1년 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 반 공부하고 작년 말부터 이제 조금씩 다시 트위치를 하기 시작해서 올해 방송을 다시 시작했으니까 벌써 그게 2020년이지. 오래됐지. 그때 방송하는 베니와 지금의 방송하는 베니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어, 방송계도 많이 달라졌겠다 생각해보면. 음. 아무튼 여러분들 레몬 이제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들어보면 그 노래 뒷편에서 왁 소리가 들립니다. 유만 알아봐도 너 같다. 뭐였지 노래가? 유만 알아봐도 이렇게 요 같다 대쇼 왁 이게 있다니까. 그쯤에 왁이 나온다고. 잘 들어보세요. 레몬 찾아서 있습니다. 전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옵니다. 그게 그 기본 비트에 깔려 있는 소리여가지고 노래 중간 중간에 계속 들려요. 막 이러면서. 한번 불러주세요. 방금 불렀잖아. 유면 알아봐도 레다케 나레까 요카타 데쇼 와 이게 있다니까. 안 들으면 모를 것 같아요?
안 모른 채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아니 그럴 수 없어. 이제 틀 거야. 뭔 소린지 알 것 같다고. 그치? 있다니까? 아 여긴 없구나. 아니 있잖아. 왜? 왜? 아 외기구나. 악이 아니고 외기구나. 계속 들린다고 이 외기. 아무튼 다들 레몬 듣고 계세요. 웩과 함께 듣고 계세요. 전 잠시 화장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윤혜직 씨의 웩잘 듣고 계셨나요? 웩! 여기 물 마시기 쿨 있어요. 네. 스트레칭 물 마시기. 물 마시기 한 번 더. 아 그리고 지난번에 언제였지? 4월 달인가에 그 이벤트 한 번 했었는데 물 마시기랑 뭐 저 스트레칭이랑 이런 거 제일 많이 시킨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시킨 사람한테 뭐 주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랬더니 막 미친 듯이 물 마시기 이걸 누르려고 하길래 쿨을 넣어버렸지 그때. 블랙라이트님 어서 오세요. 배야 들어서 자리 앉으시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쿨을 넣은 걸 거예요. 원래는 쿨을 넣진 않았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해가지고 그때 아마 했었을 거야. 나 있을 때 쿨 풀고 이벤트 하자. 다 사용해 줄게. 내가 알기로 지금 우리 방에서 제일 포인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나? 내 방송 그냥 맨날 틀어놓으셔가지고. 한번 볼까? 포인트 목록. 아니다, 이거는 그거로만 보이는구나. 요즘은 트위치가 자동 집계 안 된다고? 아, 그래? 그러면은 막 그렇게 막 쌓이진 않나 보구나. 옛날엔 자동으로 집계됐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보고 있으면은 틀어놓으면은 자동으로 얼마씩 올라가지 않나? 그 화면을 띄워놔야지만 올라가나? 요즘은? 정확하게 모르겠다. 요즘 트위치 방송을 막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서 딱 보는 분들만 봐가지고 그분들 거 외에는 화면을 띄워놓을 일이 없으니까 나는 그래서 보너스로 그 초록색 상자 뜰 때 그거 누르는 거 말고는 매번 그냥 자동으로 쌓이는 것 같던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나도 요즘은 켜놓는 거 몇 개 없어서 그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막 방송 여러 개 듣고 막 이렇게 못 하겠어. 그냥 딱 좋아하는 방송 몇 개만 딱 한두 개만 딱 이렇게 틀어놓고 거기서 채팅 칠 수 있으면 채팅 치고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나도 한 4개 5개씩만 틀어놓고서 했는데 못해. 기본 방송 타임엔 사장님 매니저 봐야 돼서 거기도 방송 자주 하지 않나? 거기도 일정별로 짜가지고 방송하잖아.
그래서 매니저 할 시간이 더 바쁠 텐데. 일하면서 매니저 하는 거임? 그것도 대단하다. 일하면서 어떻게 또 방송 매니저를 해? 서늘하게 시간. 그 방은 생각보다 클린해서 괜찮아. 클린하면 솔직히 좀 편하긴 하지. 채팅이 많은데 클린하는 것도 쉽진 않는데. 반말하라고 풀어줘도 못한다고? 아, 사람들이 반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반말하라고 해줬는데도 투수들이 반말 안 하고 그냥 존댓말을 한다는 거구나. 근데 나도 그런 거 같은데, 말 편하게 하라고 하면은 진짜 말 편하게 하는 사람 몇 명 없음. 음. 다 약간 그 내 캐릭터 때문에 그런가 봐. 다들 나를 교수님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말 편하게 못함. 나를 교수님이라고 안 부르는 사람들만 나를 편하게 불러. 야자 타임 가나요? 야자 타임? 반말 하실? 음. 누님이나 나한테 나한테 베니, 베베 막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몇 명. 배짠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누님, 누가. 누가도 요즘 방송 다시 하는 것 같던데. 안 봐서 모르겠다. 누님이랑 누가랑, 그리고 힐린이도 처음부터 나한테 응, 베베 맨날 막 그렇게 불러가지고 한 번도 교수님이라고 부른 적 없음. 힐린이도 요즘 다시 안 보인다고? 아 그래? 누가도 되게 바쁜 것 같더라고. 응. 저번에 한 번 내 방송도 오긴 했었는데 되게 바쁜 것 같던데 보니까. 나도 막 연락하고 지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가끔 우연히 그렇게 방송이나 어디서 마주칠 때 그런 거. 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 보여. 뭐. 바쁘게 지내는 건 좋은 거지. 일하면서 바쁜 거. 조만간에 야자 타임을 한번 풀어줄까? 다들 나한테 반말해보라고. 근데 하라 그러면 요즘 내 방송 보는 사람들은 잘 할 것 같은데. 옛날에는 다들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나한테 반말하라 그러면 다 할 것 같은데. 음. 아닌가 또? 나만의 생각인가? 모르겠다. 사실 저는 저한테 반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음. 저도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반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존댓말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게 뭐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당연히 존댓말을 하는데 기본 존댓말로 시작을 하는데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서로 반말하는 사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그냥 서로 존댓말하는 사이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여기랑은 가깝게 느끼고 저기랑은 멀게 느끼고 막 이런 개념은 아니라서 어 그냥 음 똑같아요. 음. 내적 친밀감은 오히려 존댓말하는 사람인데 훨씬 높은 경우도 많고. 음. 그리고 뭔가 존댓말을 기본으로 사용하는데 약간 중간중간에 반말이 섞여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상황 따라서 반말을 했다가 존댓말했다 이러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뭐 저는 딱히 뭐 저한테 반말하거나 존댓말하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 물론 이제 대뜸 보자마자 초면부터 반말로 들어오면은 조금 그거는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안 그러니까. 근데 존댓말로 시작을 했지만 알고 지내다 보니까 편하게 느껴져서 나한테 반말을 한다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내가 반말할 정도로 편한가 보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지내는 거지 뭐. 그럼 내가 존댓말 해드릴까요? 아니 뭐 상관은 없는데 서로 너무 어색하지 않아 그거? 아까 말했 말했잖아. 본인이 말했잖아. 우리 2020년부터 알고 지냈다며. 2020년부터 반말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존댓말. 소름 돋기네. 조금 소름 돋네. 아무튼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뭐 예의 있네 없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랑 충분히 방송에서 마주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신 분들 중에서 갑작스럽게 저한테 반말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막 이 사람 예의도 없게 왜 반말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동의도 없이 반말을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반말하면은 내가 편한가 보구나. 반말하는 거지 뭐. 그러면 반말하는 거지. 근데 뭐 나도 왠지 저 사람이 나한테 반말을 하니까 나도 반말을 하고 싶어? 그럼 나도 반말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반말로 안 돌아가고 나는 존댓말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불편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황 따라 가는 거지 뭐. 아무튼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저챗을 엄청 오래 하고 있네요. 사실 엄청 오래는 아니다. 1시간 반밖에 안 했네. 어떤 날에는 저챗으로 막 몇 시간씩 떠드는 날이 있고 어떤 날에는 30분만 저챗해도 힘들다 게임해야겠는걸 막 이런 생각 드는 날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그냥 적당히 한 1시간 정도 저챗하고서 이제 게임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다 떨다 보니까 1시간 반이 됐네요. 이제 게임하러 가셔. 보내줄게. 오늘 이제 닥스울 하고 나면은 내일은 제가 로아 좀 해야 돼서 내일 방송에서 로아 할 거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에 정규방 하고 나면은 금요일날 이제 아모드 코어예요. 그래가지고 닥스울이 이제 오늘이 어떻게 보면 한동안은 마지막일 것 같아요. 뭐 아마 제가 아모드 코어 하다가 조금 방송 외적으로 근데 방송 외적으로는 아마 아모드 코어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로아를 하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한동안은 방송에서 다크소울을 할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 다크소울을 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악을 좀 끄고 화면 바꿔볼게요.